웃어야 행복해집니다. 살면서 기회는 늘 존재하는데 기회를 잡으려면 행동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모두 뒷걸음치고 지금 자리에 머물고 마는 이유는 무섭다고 느끼기 때문일 것입니다. 기회에는 늘 무엇인가를 잃을 위험도 함께합니다. 어떤 일이든 위험합니다. 위험하지 않은 기회도 위험하지 않은 행복도 없습니다. 과감하게 행동한다고 해서 마음이 강한 것만은 아닙니다. 위험이 무섭지 않은 사람은 없으니까요. 위험이야말로 많은 것을 가르쳐주는 스승입니다. 위험이야말로 성공하거나 행복하기 위한 양분이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처음 시작했을 때의 마음이 된다는 말은 아무것도 모르는 나로 돌아간다는 뜻입니다. 사실 이처럼 근사한 일도 없습니다. 이래도 요리에도 익숙해지면 지식이나 경험이 갖춰집니다. 그것은 잘하기 위한 마음, 든든해지는 도구이기도 하지만 자신을 고정해버리는 촉새가 되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를 버리는 일은 어렵습니다. 지식이나 경험에는 대개 자부심이 따라다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처음 시작했을 때의 기분으로 일하자고 해서 쌓아온 자신의 시간을 부정하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식이나 경험과 함께 쌓여서 자신을 고정해 버리는 굳은 생각을 때때로 버리고 깨끗해지자는 의미입니다. 20대까지는 나이를 먹을수록 어른이 되어 가면 좋겠지요. 그러나 30대 후반 무렵부터는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더 젊어지도록 자신을 바꿔가야 합니다. 그러면 언제나 생기 넘치고 멋진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기분 좋을 때만이 아니라 기분이 우울할 때도 미소와 함께 하루를 보내려고 노력해 보세요. 불안하고 우울했던 마음이 한결 차분해질 것입니다. 긍정적인 기분 전환으로 칙칙한 기분을 털어버릴 수 있을 것입니다. 미소는 나를 행복하게 만드는 가장 간단한 기술입니다. 미소는 우리에게 소소한 행복을 가져다 주기도 합니다.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가 마음처럼 되지 않을 때에도 그들을 미소로 대하면 어색했던 분위기가 금세 풀리게 됩니다. 얼굴에 미소를 띠고 있는 사람은 비싼 옷을 두르거나 화려한 헤어스타일과 화장으로 치장한 사람보다 훨씬 더 매력적으로 보이는 법입니다. 밝고 상냥한 태도와 풍겨 나오는 여유에 그 사람과 함께하고 싶어집니다. 미소가 아름답다는 말을 듣는 멋진 어른이 되어보는 건 어떨까요? 행복해서 미소 짓는 것이 아니라 미소를 지으면 행복이 따라오는 것입니다. 이왕 나누는 인사라면 예의를 갖춰 마음을 전하는 것이 좋습니다. 웃으며 밝게 인사를 건네는 것은 기본이고 여기에 하나 더 상대를 바라보고 눈을 맞추기를 하면 더욱 좋습니다. 의외로 상대를 바라보며 인사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바삐 길을 걷고 있거나 사무실에서 업무를 보고 있을 때는 누가 인사를 건네도 건성으로 힐끗 보거나 고개만 까딱하기도 합니다. 진심이 담기지 않은 이런 행동은 금방 눈에 띄기 마련입니다. 상대방은 당신에게는 별로 관심이 없다라는 무언의 메시지를 받은 느낌일 것입니다. 상대를 바라보며 하는 인사는 대단한 시간과 노력이 드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건성으로 대충 인사할 때와 상대가 받는 인상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인사는 단순히 예의가 아니라 당신을 인정한다라는 존경과 애정의 마음을 전하는 메시지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인정을 받으면 기분이 좋아져 상대에게 호의적으로 대하게 됩니다. 인사만 제대로 해도 사람 참 괜찮다는 평가를 받거나 든든한 지원군이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먼저 말을 잘 걸지 못하거나 말주변이 없다 하더라도 진심 어린 인사라는 강력한 무기만 있으면 상대의 마음을 확실히 사로잡을 수 있습니다. 진심이 담긴 인사는 모든 소통의 첫걸음입니다. 손윗사람이나 특별한 사람에게는 수도 없이 감사의 말을 전하고 안부 메일을 보내면서 정작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는 고마움을 표현하는 데 인색하지는 않는지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매일 반복하는 일에 무뎌지듯이 항상 내 곁에 있는 사람에게는 익숙해지고 무뎌지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항상 곁에 있는 사람이야말로 우리를 지탱해주는 가장 고마운 존재입니다. 고맙다는 말은 무심히 지나치기 쉬운 일을 당연하게 받아들이지 않도록 하고 상대방이 내 곁에 있다는 사실에 감사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가져다 줍니다. 고마운 마음을 잊는다면 우리 곁에 있는 소중한 사람을 무시하거나 그에 대한 불만만 늘어놓게 될 것입니다. 고맙다는 말은 상대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 위한 표현이기도 하지만 자신의 마음을 달래주는 마법의 주문과도 같습니다. 마음이 울적하거나 화가 날 때 감사한 일들을 되뇌어 보면 신기하게 마음이 온화해지고 잊고 있던 기쁨과 고마움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가족이 있다는 것,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 끼니를 거르지 않을 수 있다는 것, 이 세상에 태어났다는 것, 그리고 내일이 있다는 것들은 무엇 하나 당연하지 않고 영원하게 지속되지도 않는 것들입니다. 이런 기적이 허락되었음에 감사한다면 우리는 언제든 행복해질 수 있을 것입니다. 고맙습니다는 지금 눈앞에 있는 행복을 부르는 주문입니다. 쓰지 않는 물건은 버려야 합니다. 물건이란 버리지 않는 한 점점 쌓여가기 마련입니다. 그러면 쌓인 물건에 생활이 잠식당하게 됩니다. 물건을 잘 버리는 사람은 자신이 어떤 상태에서 가장 쾌적함을 느끼는지 항상 생각합니다. 물건이 줄어들면 시야가 넓어지면서 일단 기분이 상쾌해집니다. 또한 주변에 좋아하는 물건, 필요한 물건만 있으면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물건을 버릴 때 아깝다며 죄책감을 느낄 필요가 없습니다. 필요한 물건을 엄선하는 습관을 들이면 비로소 내가 보입니다. 양보라는 말은 상대방을 위한 것 같지만 실은 나를 위한 것입니다. 매사에 내가 먼저라며 자기만 생각하면 마음의 여유가 없는 채로 살아가게 될 테니까요. 회사에서나 가정에서나 항상 누군가와 대립의 구도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면 누군가는 양보를 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아무도 나서지 않으면 어쩐지 분위기가 어색해질 이때 먼저 양보를 하면 고맙다는 감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설령 감사 인사를 받지 못하더라도 내 마음속에 뿌듯함이 남을 것입니다. 뭐든지 양보하라는 말이 아니라 양보할 수 있을 때는 양보한다는 원칙을 세우는 것입니다. 양보할 수 없는 것을 최대한 줄여가는 일은 나의 기분을 좋게 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양보할 수 있는 사람은 멋있는 여유가 넘치는 사람입니다. 아무도 보지 않아도 하늘이 다 보고 있다는 옛말이 있습니다. 대중의 사랑을 받는 연예인들이나 능력 있는 사람들 중에는 집에서뿐만 아니라 밖에서도 다른 사람이 보지 않을 때에도 화장실을 깨끗이 청소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내가 성공한 것은 화장실 청소 덕분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을 정도입니다.
다른 사람이 보지 않는 곳에서 조용히 선행을 실천하는 습관에는 분명 미지의 힘이 작용합니다. 흔히 행복은 돈으로 살 수 없다고 하는데 사실 행복해지는데 돈은 어느 정도 필요한 수단입니다. 의식주를 마련하고 배움과 꿈을 이루는 데는 돈이 꼭 필요합니다. 꿈이 있다면 돈은 중요하지 않다고 해도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좌절하고 포기하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돈이 어느 정도 있으면 최소한의 욕구는 채울 수 있고 불행을 미연에 방지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돈이 아무리 많아도 아직 부족하다며 만족하지 못하는 것도 참 불행한 일입니다. 생활 수준이 올라가 호화로운 생활에 익숙해질수록 돈에 대한 감사와 기쁨은 약해지기 마련입니다. 인생에서 어느 정도의 돈은 반드시 필요하지만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일수록 행복한 인생을 사는데 중요한 요소인 경우가 많습니다. 가족이나 친구와의 안정적인 관계, 사회적 인간관계에서의 신뢰, 건강 유지, 일의 보람, 마음을 챙기는 시간, 인격 갖추기 등 마음을 다해 꾸준히 쌓아오고 지켜온 가치들은 우리에게 깊은 행복감을 안겨줍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인간은 부를 쌓기 위해 돈으로 얻을 수 없는 이런 소중한 것들을 희생하곤 합니다. 하지만 현명한 사람은 자신을 진정으로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돈으로 살 수 있는 행복과 돈으로 살 수 없는 행복의 균형을 적절하게 맞춰 나갑니다. 맹목적으로 돈을 좇지 않고 돈에 의연한 태도를 유지하는 것이 돈을 잘 다루는 비결일 것입니다. 껄끄러운 사람과 마주치게 될 때면 가급적 말을 하기 싫어서 못 본 척 지나가고 싶은 유혹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일수록 먼저 웃으며 인사를 건네보는 것도 좋습니다. 이건 자신의 기분을 좋게 만드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인사를 건네는 순간 상대방에 대한 불편하고 싫은 마음 혹은 긴장감이 어느새 풀리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친 이웃 주민, 우연히 만난 지인이나 선후배, 택배기사 등 안면이 있는 사람들에게 망설이지 말고 먼저 인사를 해봅시다. 먼저 인사를 건네면 대부분의 경우 상대방은 기뻐합니다. 상대방이 먼저 인사를 건네서 답인사를 할 경우에는 이미 인사의 기회가 만들어진 셈이니 훨씬 말을 하기가 수월하겠죠. 하지만 인사는 내가 먼저 하는데 의미가 있습니다. 약간의 용기를 낸 만큼 상대도 내게 호감을 느끼고 가볍지만 기분 좋은 존경심을 느끼게 됩니다. 설령 상대방이 나의 인사를 무시한다고 하더라도 그건 그쪽의 잘못이니까 괜찮습니다. 인사는 다른 누구도 아닌 바로 나를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언제까지고 불편한 기분으로 전전긍긍하는 사람, 먼저 적극적으로 자신의 감정과 인간관계를 긍정적으로 변화시키려고 노력하는 사람. 여러분은 이 중 어떤 사람이 되고 싶으신가요? 먼저 인사하기를 실천하는 사람은 인간관계를 긍정적으로 만들 줄 아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느끼는 불행의 대부분은 남과의 비교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비교를 하는 일은 애초에 승산이 없는 게임에 뛰어드는 것과 같기 때문에 당연히 비참한 기분에 빠지게 됩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없는 어떤 것이 내게 있어도 이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게 됩니다. 인간에게는 다른 사람과의 비교를 통해 자신을 확인하려는 습성이 있습니다. 비교는 나를 좌절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비교는 의욕을 고취하고 더 나은 사람으로 성장하기 위해 이용하는 수단이 되어야 합니다. 제자리에서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고
내 안에 있는 가능성에 집중해 보세요. 그러면 우리는 더욱 행복해지고 나아가 더 빛나는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